그러면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분위기가 분위기입니다. 뭐 일단 시가 8시 되기 전에 미국 시장 간단히 하고 8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미국 시장도 어제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전반적인 기존은 지정 리스크가 시장 전반에 하락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죠. 이게 지금 유가가 $80 근처까지 왔고요. WTI 기준으로 달러인덱스가 101,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4.6%까지 올라왔습니다. 우리 그 전에 지금 반도체 때문에 맨날 얘기를 하는데 기존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4.6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아주 막 전부 다 내려맞고 그렇지 않아요. 보면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이번에도 이게 단기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가지 않겠냐라는 심리인 것 같아요. 이러다가 이제 진짜 우리 뒤통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그냥 위로 쭉 올라가 버리면 그제서야 반영을 할 때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추이를 좀 봐야 되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단기적으로 올라갔다 다시 내려올지 아니면 이대로 위쪽으로 계속 방향 잡을지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내용은 그거지 않습니까?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번에도 단기로 끝나는 거지 아니면 더 지금 공습을 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강화되는지인데 우리가 진짜 판단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연준이 이번 7월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느냐 이 두 가지 때문에 두 가지의 이유로 이것이 움직이는데 둘 다 되게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세를 좀 보면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지금 4.6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한 며칠간 좀 두고 보면서 이게 위쪽으로 계속 있는지 아니면은 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지 한 방향으로 가는지 아닌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 하반기에는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하이닉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반도체를 통한 반도체 때문에 반도체 투톱으로 인해서 급등락이 발생되는 거는 이례적이고 수급적이고 비정상적인 움직임입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다우 0.26%, S&P 500은 0.79% 하락했잖아요. 차트를 보시면 이게 지금 S&P 500입니다. 신고가 근처에서 소폭 0.79%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더 하락을 했죠. 나스닥이 하락한 건 반도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나스닥과 반도체가 하락한 것은 우리나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가 급락을 하면서 SK 하이닉스의 ADR이 9.3% 하락해서 $152가 됐고요. 이게 공모가가 $149였죠. 그래서 공모가 근처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샌디스크, 마이크론 뭐 이런 종목들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하락하는 부분은 우리 시장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샌디스크는 12% 정도 하락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4%뿐이 하락을 안 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도 사실 단기적으로 굉장히 급등하고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6% 하락이었어요. 그 우리는 10% 이상씩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미국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뭐 일단 지정 리스크가 반영이 되고 있지만 극단적으로 매물이 나고 이런 거가 그렇지 않는 걸 보니까 지표로는 상당히 매물 나오면서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급락하지 않은 걸 보면은 이번에도 좀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겠냐라는 심리가 좀 작용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우리처럼 막 급하게 나오는 투매라고 하죠. 그런 매물은 좀 없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빠졌지만 그냥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우리 시장 잠깐 언급 드리고 또 아침 시가 보겠습니다. 뭐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되겠네요. 아까 시가하고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코스피가 9% 가까이 하락했고 코스닥 4.5% 하락했는데 코스닥은 아침에 플러스 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코스피가 워낙 급락을 하다 보니까 코스피락도 나중에 이제 같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고 13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고요. 서킷 브레이커 발동 후에 약간 반등을 주는데 추가적으로 더 하락했습니다. 막판까지 하락을 했고요. 특히 어제 선물이 1단계 가격 제한폭 하한가 마이너스 8%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로 조정이 되는데 선물이 어제 9.95% 지수보다 더 많이 빠졌습니다. 네. 선물도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서 지금 투자 심리가 엄청나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 핵심에는 반도체 투톱이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반도체 투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잠깐 뭐 지금 이제 8시 됐으니까 지금 현재 시세는 어떤지를 잠깐 살펴보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0.98, 한 1% 정도 하락, SK하이닉스는 약 3% 정도 하락. 그렇게 보여지고 그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하락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자동차 쪽하고 금융지주는 어제 하락에도 그 폭락 속에 금융지주는 신고가입니다. 신고가예요. 예, 신고가 예를 들어요. 가격이. 그냥 상승도 아니고. 네, 예, 다 요즘에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신고가 형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 종목들이 신고가를 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융주들은 은행주들은 이제 금융주라 표현하면 안 되겠네요. 이제 은행주들이요. 은행주들은 이번에 금리 인상을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할 때 은행주들이 오르고 지금 시장의 수급이 저쪽 쏠림에 의해서 그쪽이 해소되는 과정 속에서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 주식형 펀드들은 어딘가 들어가죠. 그래서 예, 금융사들로 은행을 위주로 한 금융주들을 좀 옮겨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은행주들이 제일 세고요. 그리고 어제는 상대적으로 아침 시가에는 코스닥이 좀 셌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같이 하락을 하는데 지금 8시 딱 시작해서 1분 지났지 않습니까? 네.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반대 매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증거금이 부족하면 그만큼을 팔아서 9시 전에 해결해야 됩니다. 9시 전에 해결하지 않으면 하한가로 매도가 나가요. 그래서 아침에는 매도가 나와요, 다들 이렇게. 그래서 그 미수로 저 사내들. 예, 미수금이 이제 제일 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신용으로 샀다 하더라도 반법부족금이 걸리는데 아침 9시까지 해결. 증권사에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전화를 줍니다. 전화를 줘서 아침까지 돈 넣으세요. 입금하세요. 아니면 그만큼 반대매매 나갑니다. 그러면 그 돈만큼 자기가 파는 거예요. 네. 아침 이제 여기서 이제 팔면 그 돈이 돌아오니까 이제 그런 거래가 아침에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장이 급락하면 급락할수록 아침에는 다 약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네. 전부 다 약하게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뭐 급락 폭락을 했기 때문에 아침에 그런 매물이 상당 부분 있을 겁니다. 그런 매물들이 아침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 폭대로 움직일 것인지는 또 오늘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또 육공을 열어봐야 되는 상황이지만은 내려가면 내릴수록 우린 이런 경험을 되게 많이 했죠. 네. 매물이 매물을 낳고 그래서 내려가면 계속해서 담보 부족도 걸리고 뭐 그러면서 매도가 계속 나오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자, 이 핵심에는 반도체 투톱이 있었습니다. 그 반도체 투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반도체뿐이 없냐, 맨날 반도체만 얘기한다. 언제도 올라갈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려갈 때도 이들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ADR에서 흥행을 했고 그래서 그 전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약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반등 시도하지 않을까라고는 전반적으로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 여전히 근데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보수적 관점에 있는 이유는 반도체 섹터의 6월 이후에 심리적으로 이제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제 반도체가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이걸 그냥 보여드릴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한투증권에서 보고서 때문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는 그냥 진짜 핑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이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이거를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SK하이닉스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하향했다라는 거예요. 올해 추정치는 9%, 내년 추정치는 11% 정도 하향 조정했다라는 겁니다. 기존 대비. 네. 그런데 목표 주가 및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 및 380만 원 유지했습니다. 380만 원에 지금 180만 원까지 왔는데요. 네, 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보고서를 보면 실적 우려가 아니라 체결된 LTA를 바탕으로 봤을 때 가격 가정을 현실화한 결과로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조금만 더 네.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LTA를 롱텀으로 네. 애플하고 계약을 하면 네. 제일 높은 가격에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적당한 가격에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걸 현실화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3년에서 5년 동안의 LTA 계약 구조로 변화하면서 기업 가치는 분기별
평균 가격 ASB보다 높은 수익성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바라는 쪽으로 제가 보기에 어저께 욕 되게 많이 먹었었는데 그렇게 욕먹을 보고서를 쓴 건 아니에요. 내용을 보면요. 네. 결국 지금 전체적인 평균 지금 가격 올라가는 걸 반영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계약 구조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이익을 꾸준히 유지하는 쪽으로 이번에 LTA 계약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좀 낮지만 이렇게 써놨잖아요. 전사 영업이익률은 올해 2분기에 74.6%로 역대 최고치 경신 후 매분기 꾸준히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이제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할까 비판하기가 좀 그러니까 요걸 얘기를 했어요. 이걸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2분기 영업이익은 높은 HBM 생산 비중으로 시장 평균보다 ASP 상승률이 낮아서 기존의 컨센 65조 원보다 8% 하회한 60.4조 원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근데 뭐 65조니 60조니 보다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HBM의 가격 상승률보다 D램 가격이 더 많이 올라서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나 다른 데에 비해서 HBM 비중이 훨씬 더 크지 않냐.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 증가가 상대적으로 작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가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굉장히 높고 얘는 좀 낮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런 얘기도 근데 예전에 다 있었던 얘기들입니다. 네. 있었던 얘기들이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실 때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싶거나 보시려는 정프로님이 보실 때도 전문가가 아니시더라도 여기서 이게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인 내용은 아니죠. 예,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몇 가지 또 말씀드려볼게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어제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은 뭐냐면 저는 이 밑에가 이게 더라고 생각해요. 이 반도체 애널리스트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반도체 애널리스트는요. 뭐냐. 증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증설 얘기가. 네. 우리 정부에서도 용인 반도체 공장 가동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제 TSMC에서 대만 남부의 첨단 반도체 패키징 공장 2곳 추가 건설한다는 뉴스가 어저께 나왔거든요. 그래서 향후 3년간 역사상 최고치인 약 226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어요. 인텔도 투자 계획 발표했습니다. 네. 전부 다 투자 계획 발표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ADR 상장하고 나서 최태원 회장도 계속 투자 계획 발표하잖아요. 네. 근데 과거에 반도체 고점은 증설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이게 변동성이 생겼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하고 왔는데 빠지니까 이제 이런 게 부각이 되는 건데 뭐 요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요건 그냥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제 이걸 이유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한토증권의 보고서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빨간 걸로 이렇게 써왔는데요. 어제 주요 시장 등락률을 보면 니케이가 1.9% 하락했어요. 대만 플러스 0.06%였습니다. 어제. 네. 항생은 플러스 0.16이었어요. 그리고 어제 TSMC 6월 매출 사상 최고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4% 하락했어요. 그러면 15%나 10%나 빠질 내용들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네. 네.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제 생각이 하냐면요. 레버리지 ETF를 만든 것으로 인해서 룰루라 좋았잖아요. 네. 레버리지 ETF로 인해서 급등한 것을 레버리지 ETF로 해서 다시 급락하면서 원점으로 되돌리는 해소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제 조금 제가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을 좀 들어볼게요. 좀 여러분들에게 지금 상황을 임팩트 있게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제 주변에 현 정권에 굉장히 뭐라고 표현할까요? 현 정권 옹호하시는 분이 있어요. 좋아하시는. 네.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걸? 아무튼. 뭐 친정부적인 예. 성향? 근데 어제 딱 저한테 카톡으로 왔더라고요. 현 정부에서 정책을 잘못해서 이거 신뢰를 잃어버리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딱 그렇게 보내더라고요. 그 잘못한 정책이라는 예, 요번에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 있어요. 그리고 이 실망도 되게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좀 해보는 겁니다.
일단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여러분 다 아시지만 그래도 한번 넣어왔습니다. 올해 6월 ETF 거래대금 상위 5개 단일 종목 ETF가 이렇게 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거 뭐 다 아시는 거니까 짧게 할게요.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얘네들이 전체 ETF의 52% 정도 됐고 본주도 51% 됐잖아요. 네. 그리고 5월 넷째 주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생긴 주잖아요. 이때 이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개인들의 순매수의 합산이에요. 14조입니다. SK하이닉스가 9조 있고요. 삼성전자가 5조 원이 있습니다. 순매수를 14조 원을 했어요. 14조 원을 지금 이게 순매수예요. 순매수. 그냥 매수가 아니고요. 아니죠. 순매수가 네. 14조 매수에서 원이에요. 매도 뺀 거. 네. 근데 이렇게 여기에 지금 매달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전부 다들 여기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근데 어쩔 수 없다라는 표현을 제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수익을 내기 위한 대로 가는 거니까 네.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동안에. 자, 이런 가운데 이걸로 인해서 변동성이 너무 심하니 정책 당국에서 야, 이거 규제 정책을 써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정치권에서는 없애야 된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고 또는 이제 규제 정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오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제 이미 뭐 금감원장은 이제 운용사 ETF나 아니면은 자산운용사 이런 사람들과 간담회를 했고요. 많은 얘기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얘기들을 어저께 나온 얘기들은 지금 레버리지 외에 다른 얘기들 좀 했습니다. 뭐 일단 이건 펀드니까 펀드는 투자자의 대리로서 의결권 행사와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해달라 이런 거 주문을 좀 했고 또 하나는 ETF 광고 제작과 자체 심의를 강화해달라. 이거 뭐냐면 과장되게 좀 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좀 했고요. 늘 이런 상품 나오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LP 증권사와 협력해서 괴리율 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달라.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과장 광고와 레버리지 쏠림을 경계에 좀 해달라. 감독원이 어저께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 금융위, 증권사, 운용사, 그 시장 전문가들 전부 다 모여서 현재 주식시장 상황과 레버리지, ETF 등 현안을 논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늘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게 한다만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내용들은 뭐냐면 요 몇 가지 내용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최소 증거금을 높인다. 지금 네. 1,000만 원인가요? 저는 안 해서 모르는데 뭐 아무튼 그거를 더 높인다. 그리고 뭐 교육을 뭐 더 많이 시간 해야 된다. 근데 사실 그런 건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이요. 근데 어제 이제 쭉 돌아다니는 게 확정 하나도 안 됐습니다. 레버리지 배율을 지금 2배잖아요. 네. 이걸 뭐 1.5배로 낮춘다 뭐 이런 게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해프닝 같고 그러지 못할 거라고 이건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 두 가지의 내용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단 더 쉬운 것부터 투자 자격을 규제한다라는 거잖아요. 투자 자격. 네. 어떤 거냐면은 우리 그 선물 시장도 그런 게 있는데요. 몇 년 이상 주식 시장에서 주식 투자 경험이 있을 것. 네. 얼마 이상의 자산이 있을 것. 이제 이랬을 때에 우리 그 CFD나 이런 고위험 상품은 당연히 그렇게 해요. 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번에 만들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거기 말씀드리고요. 저는 어제 되게 특이하게 봤던 거 하나는 이게 제일 어저께 컸지 않았까 저는 생각합니다. 회전율. 네. 회전율을 하루 100%로 제한한다라는 얘기가 어저께 돌았어요. 저는 이제 트레이더로 살았고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좀 알고 있는데요. 회전율 100%로 하면은 이거 안 해요. 전문 투자자는요. 네. 이거 안 합니다. 이거. 회전율 100%라는 얘기면 오늘 사서 오늘 내가 요거를 팔았어요. 네. 그럼 오늘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해갖고 반대로 가면 회복할 길이 없어. 그러면 이게 안 합니다. 이게 굉장히 센 겁니다. 회전율에 저는 되게 어저께 보면서 이게 굉장히 센 거예요. 이게 어저께 이게 돌아다녔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런 규제를 하면 왜 폭락하느냐?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한번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규제 아무것도 안 한다고 오늘 만약에 발표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케이, 이거 시장에 맡길게. 아무것도 안 할게.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폭등할 거라고 봅니다. 놔두면 저는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그동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네네. 이 규제를 한다는 거는 매수의 자금이 줄어든다는 거라니까요. 이쪽에서 돈이 들어와서 그동안에 코스닥 전체 투자 그날 거래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이 들어와서 여기서 움직였잖아요. 네. 이 돈들이 움직이면서 얘들을 주가를 급등시켰고 급락시키고 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만약에 이게 만약 그 규제를 안 한다. 그러면 그 돈처럼 수익 내기 위해서 급락했으니까 오늘 사서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네네. 올라갈 올라갈 때 2배씩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올라갈 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규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예전에 100의 돈이 있었으면 그럼 규제를 해서 50분이 못 들어와. 그럼 이 안에 있는 전체 거래 대금 거래 자체가 수급 자체가 줄어드는 현상이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규제를 한다라는 건. 그래서 거기에 변동성을 줄이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는 악재예요. 이거 자체는 규제한다는 것 자체는 악재입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증권 당국에 계시거나 뭐 그런 분들이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당국에 계시거나 아니면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규제해야 되는 게 그 사람들은 맞아요. 네. 투자자들은요. 수익이 목적. 수익이 목적이니까 올라갈 때도 화끈하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 화끈하게 내려가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네. 이 규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악재라니까요.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 이거 맨 처음 만들 때 얼마나 호재라고 막 외쳤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그렇죠. 그거 생각해 보면은 규제는 똑같은 거죠. 지금은 그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그러면 어제 왜 그런 일이 있었냐를 볼 때 저는 이게 굉장히 셌다고 생각하는데 회전율을 제한한다. 이게 홍콩 SK 하이닉스 홍콩 2배 레버리지보다 우리나라 10배가 회전율이 높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거는 그리고 요 말씀도 제가 일부러 써왔습니다. 참고로 써왔는데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알고 계시죠? 어떤 거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이런지를. 일단 레버리지 ETF는 들고 가면 들고 갈수록 수익률이 안 좋아져요. 네. 이걸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단타가 훨씬 여긴 단기거래를 해야 되는 데입니다. 레버리지는 원래 단기로 해야 돼. 원래 단기거래 해야 왠지는 예. 아시죠? 음. 왠지는. 네네. 네. 한번 다시 설명 들어볼까요? 네, 네. 왠지는? 네. 100에 샀어요. 10% 올랐어요. 그럼 본전 10% 올랐지만 얘 20% 올리니까 120, 얘는 110이 되고 얘는 120이 됐잖아요. 예. 10% 빠졌어요. 그럼 110에서 10% 빠지면 99 아닙니까? 네. 근데 120에서 얘는 10%니까 20% 빠진 거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24 빠진 96. 96이에요. 그럼 100을 기준으로 할 때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1%인데 본주는 얘는 마이너스 4%라니까요. 그렇죠. 매번 바뀌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얘를 계속 들고 간다는 거는 계속 더 불리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뭐 회전율이 엄청 높다라고 비판할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기는 그냥 단기거래 하는 데입니다. 네. 단기거래 하는 데예요. 근데 자금들이 들어와서 또 잠깐 스캘핑,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단기거래이니까 조금 돈 들어와서 그걸 하겠어요? 큰 돈으로 한 방에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조금 퍼센트를 좀 낮더라도 한 번에 크게 벌 돈들이 들어오는 거니 여기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당연히 여기서는 그래서 단기거래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저께 마지막까지 왜 빠졌냐. 그 델타가 뭡니까? 이거 옵션 거래에서 용어라서 어려워서 저도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려워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선물 그럼 벌써 어렵다고 그러고 옵션 그럼 벌써 어렵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델타 감마, 세타까지 얘기를 하면 얼마나 어려워요. 네. 근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델타는 ETF가 기초자산을 따라서 얼마나 잘 따라다니는지 이 반응하는 그 지표예요. 그러니까 얘가 10% 옮기면 얘가 10% 같이 따라다니는 걸 보는 거거든요. 이것에 따라서 마지막에 감마 엣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얘가 괴리가 생기면 감마 엣지에서 델타를 보면서 그 변화율을 보면서 마지막에 그걸 딱 맞추는 겁니다. LP들이. 네. 그러니까 막판에 빠질 때는 확 2배로 던지고 오를 때는 2배로 확 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니까 어제 마지막까지 계속 있었으니 지금 규제한다고 하죠. 그러면 전문 투자자들 지금 이거 여기서 매달려 있을 것 같습니까? 조금 안타까운 거는 시장에 가끔 말씀드리지만 몇백억씩 투자하는 전문 투자자들이 지금 여기 있을 것 같냐고요. 안 그럴걸요? 그러겠죠. 나가겠죠. 많이 지금 하여튼 많이 나갔을 거라고요. 네네. 이미 여기서는 이제 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들고 있다니까요. 이 개인 투자들이. 들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주가가 빠져 그러면은 이게 해지한다 그래서 막판에 막 던지는 현상이 벌어지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알겠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이건 시장의 내부적인 얘기인데 네. 아니 기업 가치 쫓아가서 이제 멀티플이 5배도 안 될 상황인데 그럼 기업 가치를 보면서 있으면은 지금 사서 들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물려있는 사람은 그냥 들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논리를 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지금 어제도 보고서 또 나오던데 KB에서 지금 굉장히 세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떨어지는 동안에서도 KB에서 계속 좋게 얘기를 해요. 떨어지는 동안에 계속 좋게 얘기하고 지금 또 이만큼 떨어지니까 이제 유튜브들 이렇게 제목 저도 3대1만 보고 그러는데 이쯤 되면은 이제는 매수 접근해야 되지 않겠냐. 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수할 때 자신이 없으면 없을수록 매수할 때 사람들은 워딩을 잘 보셔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제 천천히 분할 매수하세요. 천천히라는 건 얼마나 천천히 하는 거예요? 분할 매수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요. 네. 근데 그거는 언제만까지 떨어질지 언제 반등할지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요. 이제 지금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지. 그래서 어저께 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은 수급에 의해서 얘들이 움직이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수급의 어떤 상황인지를 판단을 직접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본인들의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 그러면 지금 수급 때문에 이러는 거니? 그러면 이게 해소가 끝나고 나면 자기 자리를 어느 정도 찾겠네? 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보유하시든지 아니면 사시든지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저는 좀 그런 주의인데 왜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전쟁을 맨 앞에 서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네. 전에부터 말씀드렸지만 어떤 뉴스나 노이즈가 발생되는 데에서는 좀 피해 있어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현금을 들고 있던지 다른 쪽에서 어제 얘네들 빼고 물론 같이 막판에 다시 많이 빠졌지만 코스닥의 일부 종목들이나 아니면은 뭐 자동차 쪽이나 다른 쪽들은 어제 안 빠졌어요, 별로. 어제 별로 안 빠졌어요. 그냥 빠지면 한 1%, 2% 빠진 정도 많습니다, 어제.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거의 대부분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올라갈 때 얘네들 때문에 착시 효과가 있듯이 내려갈 때도 얘네들 때문에 착시 효과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생각은 하반기 시황을 보자고요. 이것 때문에 하반기 시황에 다 이제 뭐 무너지는 건지 그런 부분 보고 이러한 변동성이 지금 그런 뭐라고 표현할까요? 굉장히 변동성이 있는 상품을 만들어 놓고 있다가 잘 놀다가 이거 너무 문제가 크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상품을 어느 정도 규제를 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규제를 좀 하고 나서 이 텐트럼이 일어나고 나서는 막상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규제를 하고 나서 그걸로 인한 부작용으로 또 생긴 거잖아요. 올라갈 때 부작용이 있으면 내려갈 때 부작용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아니 이도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올라갈 때는 부작용이 아니고 내려갈 때는 부작용인가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지금 그런 일이 생기는데 빨리 얘를 오히려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강하게 해서 안정화 시켜 놓으면 그러면은 이 변동성이 줄고 자기 자리를 찾으려고 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나 이런 게 있었을 때는 그 과정 속에서 먼저 이런 게 벌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규제가 확실히 되고 나서는 이렇게까지는 아닐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어제 하락을 뭐 충격적이다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쓰시고 그러시던데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 시장은 끝났다, 뭐 3천 간다, 4천 간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대만 안 빠졌다니까요. 일본도 안 빠지고 네. 마이크론 4%뿐이 안 빠졌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지금 AI 고점론 얘기하고 반도체 고점론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요. 네. 지금은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로 전 생각을 해요. 그건 이제 그리고 나서 이거 우리가 움직이는 건 그리고 나서의 문제다. 이걸 해결하고 나서의 문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유, 하여튼 올라가는 것도 근데 그 얘기는 참 그러네요. 그 올라가는 것도 부작용, 급히 올라가는 것도 부작용, 내려가는 것도 부작용. 요거를 부작용으로 우리가 잘 인식을 좀 해야 되는데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뭐 좋은 쪽으로 보는 거니까요. 네, 네, 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7천이 깨졌잖아요. 네. 이제 문제는 그런 거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그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거기에 다른 종목은 왜 빠졌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다른 것들은? 그럼 다른 대형주 중에? 종목들? 네. 그 패시브가 같이 작용한 거 아니에요? 패시브도 있지만 지금 패시브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는 않는데요. 어. ETF에
삼성전자 단일 종목만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함하고 다른 거 있는 ETF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연결된 거 많죠. 뭐. 엄청나게 AI 많아요. 뭐 소부장까지. 우리 여기서도 맨날 얘기했던 그 뭐 저거 있잖아요. 커버드 콜. 아, 네, 네. 커버드 콜 기초자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 해요. 아. 다 해요. 그럼 커버드 콜은 이번에 얼마나 하락했을 것 같습니까? 하락 안 했을 것 같아요? 커버드 콜이라서? 아니에요. 10% 이상씩 다 하락했어요. 네. 전부 다들. 그러니까 얘네 떨어지면서 다른 ETF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다른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50% 가지고 나머지 주식들을 들고 있는 애들이 있었는데 ETF 있었는데 얘가 빠지니까 남들은 그 안에 포함된 죄로 다 빠지는 거예요. 네. 이거. 그런 현상이 지금 현재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수가 7,000포인트 깨져서 이게 지금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고 이제 추세 하락이 아닌가, 이제 끝났다. 네. 이런 표현들을 좀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어제 오후에 우리 멤버십에는 이제 제가 4번에 걸쳐서 산다 그랬습니다. 네네. 어제 오후에서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요. 근데 반도체는 전쟁터니 반도체 말고 이미 그렇게 이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우리 멤버십이 아니더라도 보시는 분들이 띄엄띄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띄엄띄엄 보니까 방송을? 오해를 하시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띄엄띄엄 보니까 그동안에 6월부터 지난 5월, 3월, 5월까지는 안 갈게요. 6월부터 생각해보세요.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6월에 변동성이 컸잖아요. 네. 그래서 위험 관리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7월 들어서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분할 매수 하는데 저는 4번에 걸쳐 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더 빠지면은 너 4번까지 다 샀는지 이제 너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더 빠지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성공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에서는 그러면 내가 사서 지금 현금 들고 있는 사람은 지금부터 사면 저보다 더 좋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4번에 걸쳐서 이렇게 사서 이제는 근데 그걸 반도체로 산 게 아니고 그것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는 줄이고 다른 쪽으로 하자. 다른 쪽으로. 그래서 다른 쪽에 이제 가능성이 있는 쪽을 탑픽 쪽으로 해서 거기다가 분배를 해놓고 그리고 시장이 안정화되는 거는 이제 기다리자. 그리고 그게 언제까지? 한 7월 달까지 보고 그 다음에 시장 안정화되고 올라가는 거를 내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보자라고 말씀드린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대로. 네. 근데 그걸 띄엄띄엄 보고 이제 오해하시는 분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판단을 저랑 똑같이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틀릴 수 네. 있잖아요. 네. 만약에 만약에 여기서 저는 반등이 약하고 다시 내려가면 당연히 저도 손절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너 샀다 그래놓고 너 손절매하고 너 괜히 네 말 듣고 샀다고 손절매. 저도 손절매 할 거예요. 안 되면 제가 틀리면. 그런데 지금은 그 과정에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가지고 다른 주식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그걸로만 해석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그럼 말씀드려볼게요. 조금 심하게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되는데 올라갈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빼면은 지수 얘네들이 영향력이 이만큼 컸고 나머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넣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빠질 때도 얘들 때문에 빠지는 거니까 얘들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러면은 얘들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같이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니까 얘들의 변동성, 얘들을 규제 또는 제어하는 부분들이 시장에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제가 코스닥 활성화 대책 얘기를 하면서 그건 이제 활성화 대책이 아니고 안정화 대책 얘기를 네. 하는 것처럼 지금은 시장이 올라갈 때는 그걸로 좋았다면 내려갈 때 그것 때문에 힘드니 그러면 내려갈 때 그 부분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필요한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 반도체 말고는 어느 쪽으로 조금 더 그래도 괜찮게 혹시 그것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보시죠. 하나는 AI 반도체인데 AI 반도체가 GPU에서 데이터 센터에서 반도체로 왔고 반도체에서 그 다음은 어디로 갈까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 다음엔 조금 먼 일이긴 하지만 피지컬 AI나 정장 자동화나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는 이거보다 요즘에 더 센 거는 국가 주도의 정책이지 않습니까? 네. 국가 주도의 정책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는 거버넌스 개혁. 거버넌스 개혁이 국가 주도 정책이 계속 밀고 가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메가클러스터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걸 굉장히 빠르게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그쪽에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은 이제 데이터 센터 짓고
네. 반도체 팹 짓고 이런 거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되게 먼 일이에요. 그게 먼 일이긴 하지만 시장은 먼 일도 먼저 테마로 갖고 오니 거기에 줄기에 있는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핵심에 전 세계에 미국의 제네시스 미션의 6가지에도 들어 있지만 전 세계가 가장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는 전력이에요. 전력. 네. 전력입니다. 근데 전력에 있는 종목들이 현재 가격이 반도체하고 비교해 보면 말도 안 되게 고평가예요. 그러니까 고평가냐 저평가냐를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면 그쪽을 못 삽니다. 계속 반도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걔네들이 고평가인 이익이 그만큼 못 따라가는 건 왜 그러냐면 어제도 설명을 드렸죠. 짓지를 못해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올라갔다가도 이거 너무 날려왔어 그럼 다시 내려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다른 쪽에 어떤 쪽이 되는가를 좀 살펴보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그 얘기를 좀 하는데 저는 하도 그쪽에 당했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좀 하다가 실망스럽고 하다 실망스러워서 좀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내수주들 있잖아요. 네. 돈을 벌어서 뭐 소위 부의 효과에서 내수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걔네들이 그 몇 개 종목 올라가기는 하는데 올라가다가 그냥 다 때려맞고 올라가다 때려맞고 맨날 그래요. 네. 특히 반도체 올라가면 다 내려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참 투자하기 좀 어려운 섹터이긴 합니다. 그쪽이. 근데 이제 지금은 올라가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냥 이 정책에 가장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쪽은 사실은 금융주주예요. 금융주주. 금융주주에 좀 있긴 해요. 근데 네. 지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간 쪽을 굳이 또 올라가는 거 막 쫓아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음에 순환에서 될 수 있는 섹터인데 이번에 그냥 같이 막 떨어져갖고 헤매고 있는 애들. 네. 고점 대비 50% 이상 떨어진 애들인데 거기서 더 이상 안 빠진 애들은 어제 안 빠졌어요, 여러분. 걔네들은요. 그런 쪽에 어떤 게 있는 건지 또 한번 두루두루 좀 봐야 되지 않겠냐. 네네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오늘 가볍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좀 너무 제 생각을 너무 많이 얘기했습니다. 아니 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좀 후회하거든요. 네, 좀 후회는 하는데.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사님 말씀 참 또 도움을 크게 그냥-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요. 예, 저의 생각은 그냥 오늘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워낙 지금 상황이 왜 이러니 엄중하다 그러죠. 네. 이제 제가 심각한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뭐 그냥 저를 빗대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뉴스는 몇 개 없는데요. 일단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쪽으로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걸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보다도 왜냐하면 종목들은 뭐 포트폴리오 이렇게 구성을 좀 해놨으니 이거보다도 이게 안 되면 여기서 무너지면 시장이 참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건 뭐냐면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금리 인상 기조로 가버리면 이게 신경을 많이 쓰이고 있고요. 이 금리 인상 기조로 가버리면은 내가 이익이든 손실이든 간에 일단 피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모건스탠리에서 엔비디아 목표 주가 상향했다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메가 프로젝트의 성패는 결국 전력이지 않겠냐. 이거 21일 날 기후부에 업무 보고 있는데 요날 메가 프로젝트의 전력 수급 계획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어떤 게 나올지가 아마 이슈가 될 거예요. 그동안에는 반도체만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 뉴스가 나와도 별로 반응을 안 했거든요. 근데 어떤지는 뭐 가봐야 알겠지만 어떤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세 좀 보겠습니다. 궁금하시잖아요. 다른 삼성전자 마이너스 4%, SK하이닉스 마이너스 4% 뭐 정도 현재이고요. 네. 근데 어제 하락을 하고 어제 그 야간 선물은 보합권에 끝났죠. 야간 선물 보합권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뭐 급락은 하지 않지 않겠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어제 급락을 했는데 오늘 얼마큼 빠지냐 안 빠지냐를 가지고 가치를 논하지 마세요. 지금은 수급의 텐트럼으로 이런 일이 있는데 여기 이 안에서 오늘 빠지냐 오늘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가치를 논하지만 오늘 빠지는 걸 가지고 가치가 얼마큼인데 왜 빠져 이러지 마시라고요. 네네. 이거는 지금 그런 걸 논하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네. 수급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어제 많은 게 빠졌으니 담보 부정 막 걸렸을 거 아니에요. 전부 다들이요. 네네.
상당 부분. 어제 그 레버리지들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15% 빠졌으니까 30%가 다 넘었어요. 네네. 어제 하루 하락폭이 30%가 다 넘었다고요. 그런 종목들을 오늘 30% 빠졌으면은 걔네들을 오늘 아침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아침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날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좀 피해 있어. 예, 그냥 예. 가만히. 시장의 반영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시장이 지금 약세 구간이지 않습니까? 네. 대세 하락 구간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을게요. 왜냐하면 지금 되게 수급적인 요인이 생긴 거기 때문에 아무튼 약세 구간에 들어갔잖아요. 약세 구간에서는 내가 이 종목을 사거나 팔거나 이렇게 할 때 만약에 이거를 좀 사야겠다는 사람은 언제 사야 된다고요? 약세 구간에서는요? 막판에. 예. 다 확인하고 막판에. 네, 오른 거 보고 강세는 시작할 때. 예. 예. 이거를 뭐 5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되게 중요한 말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투자하시잖아요. 듣고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듣고 예. 손은 따로 나가요.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럼 저만 그럴까요? 아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지금 막 반대 매매도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과거에 이제 경험을 좀 돌이켜 보던데 예. 이런 반대 매매가 이게 좀 줄어드는 구간이 있잖아요. 예. 이게 언제부터 이런 것들이 나와요? 뭐 언제라고 할 일단 예. 지금 매월 막 1,000억씩 2,000억씩 반대면서 돈이 날아갔습니다. 그동안에. 네. 우리 오는 동안에도 5월, 6월, 7월 달에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 딱 내려오기 시작하면 지금 질문이 저런 것이구나. 어제 급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원흉이라고 표현을 쓸까요? 하나 중에 하나는 네. 수급적으로는 네. 표현을 좀 심하게 했지만 투신이 사면서 올렸어요. 며칠 동안. 네. 어제 투신이 1조 7천 팔았습니다. 어제 투신이 엄청 팔았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를 또 드리잖아요.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고 개인은 계속 사고 있어. 네. 그 사이에 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투신이 사는 날은 오르고 투신이 파는 날은 빠져요. 근데 어제 그동안에 몇천 원씩 사더니 하루에 그냥 1조 채로 다 팔아버렸어요. 어저께. 그러니까 어제 폭락이 일어났습니다. 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지금 질문에 답변 드리는 거예요. 기관들은 로스컬 룰이 아주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스컬 룰에 의해서 그냥 던져요. 네. 어떤 데는 5% 있을 거고 대략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다 던져버립니다. 그럼 기관들이 로스컬에서 싹 다 던지잖아요. 그럼 주가가 그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때 그냥 버티고 있던 개인들이나 아니면 신용으로 거래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나와요. 그 나중에 나오는 것들이 던지면서 그러면서 얘가 하루나 이틀이나 짧으면 어저께 하루 급락했기 때문에 오늘 거의 다 나올 것 같긴 한데요. 네네. 한 2, 3일 내에는 그냥 그게 다 털립니다. 그러면서 또 반등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어제 말씀드렸지만 저점의 확인은 반등을 하고 나서 하는 하고 나서, 거예요. 네, 네. 밑에서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기관들 혹시 저 휴가 가느라고 빼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네, 그렇지는 좀 않고요. 물어봐 달라고 그래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리고 어제 요 내용을 하나 뺐네요. 생각해 보니까 일단 연기금 있잖아요. 네. 9,114포인트 당시에 5월달 말에 비중이 31.1%였대요. 지금 6,800포인트잖아요. 네. 이걸 단순 계산해 보면은 한 26%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연기금 리밸런싱 끝났네. 네, 네. 예. 미국은 안 빠졌잖아요, 별로. 네. 왜냐면 이건 상대 비중이잖아요. 그렇죠. 상대 네. 비중 안 빠졌잖아요. 우리 폭락했잖아요. 연기금 매물은 훨씬 많이 줄었겠네. 그냥 끝났네요.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이런 내용도 좀 참고 좀 하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관이 하반기에는 기관이 중요해요. 기관들이 순매수의 지속성이 있는지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들어와야지만 다른 섹터들도 움직입니다. 네. 다른 섹터들도. 어제 6,800 됐는데 오늘 아침에 또 빠지는데 오늘 아침에라도 던져야 되나요? 라고 하신다면 참 너무 힘든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하기에는 시장이 단기적으로 너무 수급적인 꼬임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아침에 한 4-5% 빠져요. 예. 뭐 요 정도 버틸 수 있다. 버틸 수는 있어요. 근데
어제처럼 오후 들면서 그냥 막 10% 15% 이렇게 가면 진짜 안 되잖아. 못 버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힘들어져요. 네, 그러니까 4, 5%까지는 난 뭐 그냥 한번 일단 돈은 떠나서 일단 멘탈로도 그냥 네.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오늘도 어제처럼 그렇게는 안 가겠죠? 근데 어저께 그렇게 유도해가지고 저도 근데 우리 희망이고 지켜보자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근데 어제처럼은 아니었으면 좋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투매가 나와서 매수가 없으면 그냥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네. 근데 저는 지금 질문에 지금 시간 끝날 시간인데 그런 네. 말씀만 좀 드릴게요. 그럼요. 전체 자산을 생각하세요. 전체 자산을. 전체 자산을 생각해가지고 내가 전체가 1억이었는데 지금 뭐 번 거에서 깨먹은 거야? 뭐 모르겠습니다. 그건 알아서 하시고 손실난 분들이 지금 힘드신 거니까 네. 1억이었는데 지금 한 마이너스 8,500이야. 한 1,500 깨져서 뭐 아니면 8,000이야. 그러면 팔 거 팔고 해줘도 돼요. 20%는 이런 장이면 그냥 금방 복구됩니다. 네. 근데 이거를 도가지고 마이너스 40% 50%로 넘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복구도 힘들고 매매도 꼬이고 잘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전체 자산. 아 그래요? 전체 자산을 좀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 종목 이 종목이 지금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이번에는 비정상적으로 떨어졌다고 제가 표현을 한번 드려볼게요. 비정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에. 근데 한 15% 20% 이번에 빠졌어. 지수가 20% 빠졌으니까. 네. 그러면 종목은 지수 반등할 때 곧바로 반등합니다. 복구가 돼요. 근데 빠진 게 60% 빠졌어. 50% 빠졌어. 얘는 지수 반등해도 어려워요. 그걸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 네, 마무리하고 예, 네. 내일 아침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즐거운 분위기에서 모시면 더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박병창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런 시기에 어디 뭐 갈 거 생각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꿈과 희망 하나 정도는 갖고 계시는 게 네.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알타이 문명 원정대가 네. 지금 기획이 되고 있고요. 오는 추석을 전후해서 네. 일정이 짜여져 있는데 보니까 취소석이 아니, 그러니까 발생해서 길게 지금 얘기할 것도 아니고 네, 딱 딱 두석 두 남았대요. 두 두석. 좌석, 그래서 혹시 두 좌석. 이거 진짜 가고 싶으신 분들 괜히 네네. 나중에 또 갔다가 일정 변경 이런 거 아니고 왜냐하면 또 그건 다른 분들께 또 피해야 될 수 있으니까 네. 꼭 가고 싶은 분 두 분만 얼른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더블 밸류업 잘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오겠습니다. 빈센트 컴온